네,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정민아입니다. 제가 수능 공부하던 때를 떠올려 보면은 공부하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공부하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진짜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분이 수능 국어를 이제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이 수능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벽, 그 앞에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숨어버리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숨이 탁 막히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나를 움직이는 그 사소한 이유를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들한테 좀 멋져 보이려고 라고 하는 이런 이유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엄마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런 이유도 좋고요. 아니면 나 수능 끝나고 남자친구 사귀려고 라는 이유도 좋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라면은 뭐든 좋아요. 이 이유가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될 테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이유 꼭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능이라는 말 정말 많이 쓰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도대체 이 수학 능력 시험이 뭘까요? 여기서 수학이라는 말이 바로 학문을 닦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학문을 닦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겠죠. 당연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전제로 출제가 되고요. 근데 이런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아니 국어 시험인데 왜 과학이랑 철학이랑 기술이랑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죠? 자, 그건 바로 여러분이 수능 국어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수능 국어 시험은요, 교과 내용을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시험이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즉 문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국어 영역은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에 맞춰서 출제가 되되 외부에 있는 문헌을 활용해요. 반면에 여러분이 익숙한 학교 내신 국어 시험은 주어진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고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글과 작품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시험을 보는데 별로 무리가 없었죠. 자, 내신 국어에 익숙한 학생들은 수능 국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수능 국어 시험에 대한 성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를 한다면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에 맞는 교재와 강의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을 공개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자, 이 예시문항 제가 지금 분석해 드릴 테니까 이 내용만 잘 알고 계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자, 총 1번부터 34번까지 34문항이 공통과목 해당한데요. 이 공통과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자, 공통과목은요. 배점이 총 76점이고요. 문학 17문항, 독서 17문항, 각각 38점씩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준비한 좀 더 자세히 정리된 표를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은 문학이 총 4세트, 자, 그리고 독서가 총 3세트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죠. 자,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독서 16번에서 21번까지를 보시면은 여기 지문 구성이 가와 나 이렇게 새로운 유형으로 구성이 되었거든요. 이 구성이 이번 수능 모의평가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평가원이 공개한 예시문항이나 모의평가 문제지를 통해 여러분이 실제로 치르게 될 수능 시험지를 미리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수능을 공부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바로 뭘까요? 그래요. 바로 이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이 되겠죠. 이 예시문항을 공부할 때 있어서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현대시 세트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형태로 공개가 되었지만 실제 수능은요, 독서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설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순서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부적인 영역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와 함께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갈 건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국어는요, 전체 45문항을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하는 시험이죠.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의 선배들은 실제로 이 시험 시간 내에 전체 45문항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좌절하는 선배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게 나름의 전략이라고 했죠. 자, 만약에 철수라는 학생이 있다고 해볼까요? 철수는 과학 지문 같은 건 너무 힘들어하는 반면에 문학 지문은 되게 잘 풀어요. 그러면 당연히 문학 지문을 먼저 푸는 전략을 갖고서 실제 시험에 임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수능 국어 공부를 할 때 내가 잘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면서 시험을 볼 때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 건지 이와 같은 전략을 생각해 나가는 게 지금 현재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택 과목, 여러분 정말 고민되죠? 화법과 작문부터 살펴보면은 총 11문항이죠. 배점은 24점이고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화법 단독 지문에 해당하는 문항이 3문항이고요. 화법과 작문, 융합 지문에 해당하는 문항이 4문항이고요. 그리고 작문, 단독 지문에 해당하는 문항이 4문항이었어요. 자, 화법과 작문은 사실 여러분에게 공부에 대한 부담은 좀 적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은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능을 공부하는 선배들이 화법과 작문에서 시간을 어떻게든 막 줄여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그거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빨리 풀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풀었다가 실수를 해서 틀리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화법과 작문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화법과 작문은 공부해야 될 게 좀 적긴 하지만 그걸 시간 내에 풀어야 하는 게 좀 힘들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언어와 매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언어와 매체. 자, 문항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법 문항이 5문항이고요. 매체 문항이 6문항이에요. 문법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절반 이하인데요. 제가 국어를 가르치면서 국어 문법을 좋아하는 학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언어와 매체는 이 문법이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장벽 때문에 아마 선택하기가 망설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을 보면은 문법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 이것과의 그 상대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 막 어렵게 출제가 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단기간에 문법 개념을 잘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또 점수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과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현명한 수험생의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선택 과목이 처음 시행되는 2022학년도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부담은 적지만 문제 푸는 시간에 대한 부담이 큰 이 화법과 작문이냐? 아니면은 공부에 대한 부담은 좀 크긴 하지만 문제 푸는 시간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언어와 매체냐? 자, 여러분이 지금 수능 공부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신중하고도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에 대한 고민이 오래 길어지면 안 되겠죠? 제가 이 예비 고3 수험생들한테 꼭 추천하는 공부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1년의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거에만 막 급급해서 전체 커리큘럼을 놓치고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지? 또 뭘 공부해야 되지? 이런 흐름을 잡기 힘들거든요. 이번 달에는 어떤 걸 공부할 건지, 다음 달에는 어떤 걸 공부할 건지, 방학 때는 무엇을 공부할 건지,
그거를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수험 시간 내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커리큘럼을 짤 때 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EBSI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우측 상단에 2022학년도 커리큘럼 탭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수능 특강 연계 교재가, 수능 완성 연계 교재가 언제 발행되는지, 혹은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가 언제 나오는지 그 일련의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큰 틀로 해서 세부적인 나만의 계획을 채워 넣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여러분만의 커리큘럼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20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이었죠. 지금 이 문제부터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상 풀었는데 또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좀 막막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능을 공부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 좋은 교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뉴수능 스타트예요. 자, 2022학년도 예시문항은 정답만 공개되어 있고 해설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에 좀 막막할 수 있지만 이 교재를 보면은 해설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단원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수능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선택 과목에 대한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데요. 친구가 화작 선택하니까 나 화작해야지. 선생님께서 언어와 매체 선택하라고 하셨으니까 언어와 매체 해야지. 이런 식의 선택은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이거 나한테 맞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실제 문제를 풀어보고 나한테 맞는 문제 유형을 직접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두 영역이 모두 실려 있고 여러분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나한테 맞는 영역이 무엇인지 실제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수능 국어 문학을 공부하는 두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 우선순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자, 문학 작품의 양이 정말 방대하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나마 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수능은 처음 보는 글이나 작품을 놓고서 그거를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걸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EBS 연계 교재에 있는 문학 작품들은 마치 신이 주신 선물과도 같아요. 자,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그 아낀 시간을 갖다가 어려운 지문에 투자할 수 있으니 여러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EBS 연계율이 50%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 연계 교재 안에 있는 작품이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학작품 공부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겠죠? 자, 1순위는 바로 EBS 연계 교재에 있는 문학작품이에요. 자, 그걸 먼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순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수능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학작품을 이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기출문제 나온 거는 다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문학작품은요, 중요한 작품이 반복되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작품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출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통해서 문학작품 관련된 문제를 푸는 능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수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문학 자습서가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습서를 보면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 빈도수가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로 삼아서 작품을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선순위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학 공부 노하우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낯선 문학 작품에 대비하는 법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내가 공부하지 않은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해해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 나눴던 이야기 있죠? 내신 국어를 공부하는 그 공부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수능은요, 낯선 작품과 글을 읽고서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걸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알고 있냐, 알고 있지 않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에 나올 모든 작품을 내가 다 공부하고 수능장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일 테고요. 낯선 작품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감상 능력을 키워야겠죠.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교재가 바로 기출문제일 텐데요. 자, 여기서 기출문제란 수능, 그리고 6월, 그리고 9월까지 평가원이 출제한 모든 기출문제를 다 포함해요. 기출문제, 여러분이 혼자서 풀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그 작품에 대한 감상과 해석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EBS의 기출의 미래라고 하는 강좌가 있죠. 그거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잘 선별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고 또 여러분도 문제를 풀어나간다면은 반드시 문학 부분은 여러분의 전략 영역이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낯선 작품을 감상하는 걸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능 국어에서 독서가 정말 어렵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아주 특별한 독서 영역 공부 노하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비밀은 바로 평가원의 문장에 있어요. 평가원의 문장이라 좀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수능 국어 독서 지문은요, 좀 비교적 짧은 글이죠. 이 짧은 글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가원만의 문장을 쓰는 구조와 패턴이 반복돼요. 그 안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평가원의 문장이라고 하는, 즉 글의 구조와 패턴을 익히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평가원 독서 지문을 읽는 힘이 생길 거고요. 그에 따라서도 낯선 글을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게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정답만 맞추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코 독해력을 쌓기 힘드니까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점 있죠? 평가원의 문장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패턴을 파악하는 공부를 해나가는 거, 지금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한텐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물론 수능에 출제되는 독서 지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 배경 지식이죠. 배경 지식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 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라는 막막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연계 교재 있습니다. 연계 교재를 보면은 내가 이 정도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제재가 있는 거죠. 바로 평가원이 출제한 기출문제 속의 독서 지문이 될 테고요. 그리고 연계 교재 안에 있는 그 독서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국어 영역은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틀을 만들어주는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에 가서 아주 좋은 공부를 많이 할 텐데요. 그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책장을 머릿속에 만드는 공부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물론 국어 영역 공부가 처음에는 많이 힘든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이 좋은 실력을 갖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그 이유를 떠올리면서 하루하루 우리 좋은 결과를 위한 노력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국어 영역의 정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